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일주일이 아주 빨리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꽃샘추위 때문에 다시 겨울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기는 걸리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특히 여자분들은 햇빛 있는 곳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의 건강도 좋아지고 또 인생도 달라지실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할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자, 오늘은 보충 수업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그거를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는 시절에 맞는 성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야 될 그 생애 시기별 목표를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거든요. 오늘은 그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좀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주 어렵게 모신 분이십니다. 오신다고 많이 힘드셨죠? 네. 네, 많이 힘드셨을 줄 압니다. 자, 혹시 이 목소리만 듣고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상담 전문가 여정 사모님입니다. 먼저 반갑게 모시겠습니다. 와! 같이 시작. 와! 예. 여정 사모님, 모셨습니다. 자, 오늘 여정 사모님과 함께 우리가 오늘, 인생의 단계별로 이루어야 될 목표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 시기지만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회하거나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사모님은 있으십니까? 네. 저는 결혼을 22살 때 빨리 했는데요. 그때 빨리 공부를 하든지. 그렇게 재미없게 할 겁니까? 그럼 어떡해? 자, 이제 됐습니다. 자, 말씀해 주십시오. 자, 결혼을 빨리 했는데 후회되는 게 있습니까? 네, 4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빨리 낳든지 공부를 빨리 하든지 해야 되는데 4년 동안 직장 생활만 한 게 후회됩니다. 그렇게 문어체로 계속 말할 겁니까? 자, 왜 그러면 그게 이제 와서 후회가 됩니까? 그때 빨리 편입을 해서 대학 졸업을 했으면 지금 박사과정도 진학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이 좀 아쉽고요. 만약에 아이를 빨리 낳았으면 아이를 다 빨리 키워놓고 공부를 지금 하고 있을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빨리 연달아서 낳든지. 네. 우리 지금 9살 차이죠? 네. 네, 문제가 많습니다. 10년 동안 아이만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안 그러면 아기가 없었다면 이제 공부를 꾸준히 했으면 지금 원하는 학위를 땄을 거란 말씀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이 정리의 달인입니다. 자, 그러면 저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목사님은 뭐가 후회가 되나요? 많은 게 후회가 되죠. 그런데 특별히 후회가 되는 거는 공부를 할 때 좀 더 시간을 내서 운동을 좀 했으면 지금과 같이 목이 떨린다든지 목이 기울어진다든지 척추에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운동하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는지 좀 아쉽죠. 네. 그래서 그게 제일 후회가 됩니다. 자, 실패 이야기는 이 정도 했으면 됐고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각 시기마다 우리가 해야 될 목표나 그런 과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영아 때가 이제 맨 처음 시기인데, 영아 때 혹시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을까요? 아, 네. 영아기는 태어나서 4살까지 정도를 말하는데요. 영아기 때는 잘 크는 게 목표입니다. 왜 그렇게 잘 커야 됩니까? 그 아기 시절에는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먹고, 신체적으로 잘 자라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대본대로 하지 마시고, 제 말을 듣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지내고, 이렇게 막, 신체적으로 그렇게 발달을 신체에 영향을 공급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시기에는, 발달이 갑작스럽게 뻥튀기처럼 늘어나거든요. 50cm로 태어나잖아요. 네. 근데 돌이 지나면 거의 100cm가 돼요. 그러니까 네. 1년 안에 2배로 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급격한 신체 발달의 시기이기 때문에 네. 신체적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시기의 영양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아주 네. 중요하죠. 그래서 맛있는 것을 많이 해주었습니까? 네, 맛있는 엄마 젖을 1년 반 동안 먹게 해주었습니다. 모유를 1년 반 동안 먹이셨군요. 네, 이유식도 네. 6개월 때부터 아주 열심히 해줬죠. 네. 자, 그건 이제 신체적인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그 정서적인 부분은 어떤 걸 해줘야 될까요? 신생아기와 영아기에는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많이 안아줘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안아주고, 눈을 맞춰주고, 옹알옹알 얘기해주고, 잘 놀아주고, 막 그랬어, 막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벼주고, 또 엥 울면 바로 달려가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애가 너무 운다고 바로바로 반응해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신생아기에는 울면 바로바로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 아기는 울음으로밖에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배고파도 울고, 기저귀가 젖어도 울고, 배가 아파도 울고, 다 그것을 울음으로 표현하는데, 울음에 즉각 반응을 해줘야 그 아이가 만족감을 느끼면서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일관성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관적으로 어떨 때는 몇 시간 단위로 젖을 준다든지, 그리고 어떤 일은 도와주고 어떤 일은 안 도와주고, 그런데 애기가 앵 운다고 무조건 달려가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교육을 배우는 거, 예를 들어서 영아 발달 백과 아니면 인터넷에 떠도는 온갖 지식들, 전문 서적, 그런 것은 거의 다 미국 심리학자나 발달학자들한테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워야 된다. 운다고 바로 젖을 주면 안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 때는 자기가 배고플 때 우는 거기 때문에 배고플 때 젖을 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시간을 딱 맞춘다면 어른들도 배고프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 먹어야 되고, 배가 고프더라도 그 시간에는 못 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 첫째 아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그럼요, 아주 까다로웠죠. 어떻게 그러면 하셨습니까? 저는 그때 줬습니다. 10분마다 배고프다가 울어도 10분마다 줬고요. 6시간쯤 젖을 빨지 않으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 컸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보면 그냥 잘 큰 것 같죠? 네, 그래서, 우리 여정 전문가님은, 그때는 어떤 일관성보다도, 아이가 즉각적으로 그 반응에, 대응해 주는 게 더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아기 때는, 신체적으로 그렇게, 또 정서적으로 그 정도의 만족감을 누리면 될 것 같습니까? 네, 신체적으로 잘 자라게 영양을 공급해주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 3년이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예, 엄마가 3시간마다 잠을 깨서 젖을 줘야 하고, 잠고문이죠. 네, 완전 잠고문. 그리고 낮에도 몽롱한 상태에서 아이를 계속 돌봐야 되잖아요. 안아줘야 되고, 씻겨야 되고, 먹여야 되고, 닦여야 되고. 그런데 그 희생적인 3년의 시간을 그 아이에게 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절대로 잘 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온전한 성인이 되기 네, 힘들겠죠. 네. 안정감 있는 정서를 가진 성인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충분한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책들에 보면 엄마의 기분이 중요하다. 엄마의 건강도 중요하다. 엄마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엄마의 건강이나 기분도 중요하죠. 엄마가 기분이 좋아야 아이를 잘 키울 테니까. 근데 엄마의 기분대로 한다면 그 연약한 아기는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위주로 키워줘야 하는 3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아이를 정상적이고 안정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면 부모의 절대적인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신생아기, 영아기 3년은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런데 요즘은 이제 맞벌이 부부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주양육자의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부모가 여러 가지 시간을 낼 수가 없고 신체적으로야 이제 경제적으로 되게 풍요해졌으니까 좋은 걸 먹인다 해도 정서적으로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럴 때 주양육자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주양육자와 아이의 관계는 어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엄마가 맞벌이를 할 경우에는 외할머니나 할머니나 돌보미 아주머니나 그런 분들이 주 양육자로 아이를 키우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분들도 엄마와 거의 똑같은 충분한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고 볼 때, 그 아이랑 애착 관계를 형성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출근하는 엄마는 본듯만 듯 할 수도 있고, 퇴근해서 온 아빠가 무섭다고 싫다고 울 수도 있고, 그 주 양육자인 할머니랑 굉장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그렇죠. 되겠죠. 네. 그럼 부모님들이 서운하겠죠. 네. 내가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고 키우고는 있고 네. 낳아줬고 네. 그렇지만 그건 그 아이의 정상적인 반응인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예. 하지만 그 부모님은 퇴근 후에 아이를 30분 정도 놀아줄 수도 있고 네. 주말이나 그럴 때 자기의 시간과 희생을 포함한 그런 양육을 할 수 있겠죠. 놀이를 포함한. 그러면은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그 주 양육자가 부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별 문제는 없어요. 별 문제 없이 네. 유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어리면 어릴수록 언어 교육에 잘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영아 4살인데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인생의 목표에 있어서 영아기 때 영어를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는 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치원 시기도 저는 학습을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아기는 절대 학습을 하면 안 되죠. 왜냐, 그때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 잘 듣겠죠, 영어를. 그때는 유연한 시기니까. 또 말을 잘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학습이 나중에 절대적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그때 정서가 파괴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을 많이 봤잖아요. 네. 어땠습니까? 저는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애들의 폐해를 정말 몸소 겪었습니다. 저한테 온 틱장애, 눈을 깜빡인다거나 코를 킁킁거린다거나 하는 틱장애 아이들,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가서 배뇨장애, 네. 소변이나 대변을 바지에 네. 싸버린다든지, 그런 아이들 다 굉장히 똑똑해요. 지능적으로 네, 문제가 맞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정서적으로 다 무너져서 상담센터를 찾아오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영어 유치원 4-5개당 소아정신과 1개가 생긴다고 해요.
너무 잘 된대요, 강남의 소아정신과가. 그렇구나. 그러면 결국 이제 학습은 영아기 때 학습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 네, 보시나요? 놀면서 배우게 돼요. 네. 그런 구도적인 학습은 필요 없다는 거죠. 학습지를 시킨다거나 영어 유치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킨다거나 그런 건 필요 없다는. 저는 애들 3명 다 학습지 한 번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았나요? 뒤처지지 않습니다. 조금 뒤처진다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이 영아기 때 이루어야 될 목표가 뭘까요? 영아기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게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크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소기의 목표를 네, 이루었다 네.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유아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아기 때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될까요? 네, 유아기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유치원 다니는 시기입니다. 5살부터 7살까지. 그때는 아이들이 기본 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라서 네. 아이들의 기본 생활 습관을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동안은 집에서 1대1로 자기만을 위해서 키워졌잖아요. 그렇죠. 울면 달려오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네. 하지만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지게 돼요. 네네. 그래서 또래 관계랑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지, 어떻게 배려하면서 서로 위해주면서 대화하면서 살지, 그런 게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유치원 교육 목표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자기가 이제 평생 배워야 될 그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다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정서적인 부분을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될지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정서적으로 이 시기에 사회성과 성격과 지능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친구들, 또래들, 선생님들, 타인들과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난감이 있을 때 싸우지 않는 거. 화난다고 장난감을 던지지 않는 거, 너가 한번 갖고 놀고 그 뒤에 내가 기다렸다가 갖고 노는 거, 그런 것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엄마들이 이렇게 보면은 너무 많은 배려를 하기를, 성인만큼 배려하기를 막 이렇게 강요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 장난감인데도 어른만큼 나누어 주기를 바라는 교육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특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교회 영아부실이나 사모님들 사이에서 네. 과도한 선을 베풀기를 원하는 엄마들이 있죠. 네. 예, 그건 아니죠. 아이는 아이의 발달 단계가 있는 건데, 저는 만약에 장난감 한 개로 싸운다면 그 네. 장난감을 다른 곳에 치운다든지, 오케이. 아니면 똑같은 장난감을 한 개씩 나누어 준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했지, 그거를 너만 다 양보해라, 너만 이것을 갖고 놀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겠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약간 폭력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장난감을 던진다든지. 즉시 격리해야 됩니다. 격리해야 네, 됩니까? 예, 그거는 어디로 격리해야 됩니까? 구석진 곳이나 다른 네. 교실이나 뭐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서 네. 남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때리는 것은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고, 네. 그것에 대해서 혼이 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아이는 이게 잘못됐구나, 화난다고 때리거나 던지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배우는 거죠. 그것을 가만히 놔둔다면 나중에 폭력적인 아이로 크게 되겠죠. 네. 그러면 굉장히 엄마 입장에서는 또 아빠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겠다. 네, 그렇죠? 유아기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돼요. 아이를 키운다는 걸 쉽다고 한 사람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힘든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일관성을 가져야 네, 되니까요. 네. 예. 참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또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부모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기도 영아기와 마찬가지로 많이 놀아주고 충분한 사랑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 시기에 되면 뭐 유치원을 간다든지 또 어린이집을 가게 되는데 부모도 굉장히 이제 아주 어릴 때보다는 좀 더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어떤 식으로 시간을 가져야 될까요? 네, 유치원에 다녀오면 아주 반갑게 맞아주고, 네. 간식을 준비해서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네. 너가 유치원에 간 시간 동안 굉장히 보고 싶었어. 이렇게 사랑의 말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네. 유치원에 가기 전에 꼭 껴안아주면서 얼굴을 부벼주면서 잘 갔다 오라고, 오늘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즐겁게 놀으라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한 행복감을 가지게 해요. 만약에 아침에 엄마한테 꾸중 듣고 밥 네. 제대로 안 먹는다, 신발 제대로 안 신는다, 혼나서 간 아이하고, 네. 아니면 잘 갔다 오라고 꼭 껴안아서 갔다 온 아이하고, 누가 행복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학습적인 부분으로 또 사실 이게 학습뿐만 아니라 정서도 좀 상관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박물관을 간다든지 네. 음악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4살짜리 5살짜리를 데리고 뭐 이렇게 오페라를 보러 간다든지 그런 문화생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굉장히 비싼 공연이나 뭐 아까 말한 해외여행이나 그런 거를 네.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해준다면서 네.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네. 그것보다 친구하고 집에서 장난감 갖고 노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엄마 아빠의 그 경제력과 철학에 네. 의해서 달라지긴 하겠죠. 네. 근데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고 함께 네. 놀아주고 시간을 가지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뭐든지 다 너무 과도한 것은 그렇게 큰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 비교는 안 되겠죠. 예, 그 경험을 잘 받아들이는 아이도 있겠죠. 예, 그러나 뭐 7살짜리를 미국에 데리고 간다고 해서 기억을 잘 못하겠죠, 나중에. 그렇죠. 네. 기억 자체가 안 될 수도 네, 있겠죠. 예, 그러면 차라리 네. 적응을 했다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함께 여행을 가는 게 더 아이한테는 좋은 추억일 수도 있겠죠. 우리도 박물관을 갔었죠. 네. 중앙박물관을 갔었죠. 네. 예, 아주 어릴 때.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첫째도 둘째도. 근데 이번에 네. 6학년일 때 갔을 때는 네. 굉장한 관심을 보였죠. 6학년과 2학년 네. 말에 갔을 때는 엄청난 관심을 가졌었죠. 그렇죠. 예. 아이가 발달 단계가 있는 건데 너무 과도한 욕심을 낸 것이죠. 그렇죠. 너무 일찍부터 네. 엄청난 일들을 도와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학습을 좀 더 본격적으로 가보면, 자, 우리는 그러면 언제부터 영어 공부를 가르쳤나요? 저희 첫째는 7살 12월 때부터 영어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네. 누가 했죠? 아빠가 했죠. 네, 감사합니다. 왜냐, 저는 둘째를 네. 키워야 했죠. 아, 네. 그렇군요. 네. 참 엄청난 일입니다. 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7살 때부터, 7살 말부터 영어 교육을 시작을 했죠? 한국어가 거의 완전히 습득되고, 네. 듣기와 말하기를 잘할 수 있게 완성되는 시기가 7살 말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8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늦지 않았습니까? 안 늦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봤을 때 뭐 6살 이럴 때 또 4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닌 아이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저 4살 때 다니네, 6살 때 다니네, 가회도 했었죠, 영어로. 그러니까요, 걔들은 문장을 쭉쭉 읽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6살 치고는 굉장히 잘하는데요. 네. 나중에 7살 때 배운 애보다는 못하죠, 그 6살짜리는. 초등학교 3학년보다 잘 읽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중에 결국, 그거는 네. 나이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예, 우리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희근이가 나중에 한 3학년, 4학년 됐을 때는 걔들보다 전혀 못하지, 않았죠. 네. 근데 첫째 아들 이름을 말해버렸네요. 잘라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계속 갑니다. 예, 그래서, 저에게 이제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아빠의 그 영어 공부
철학은 뭘까요? 아빠의 영어 교육 철학은 뭡니까? 예, 이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어를 엄청 잘하면 좋겠죠. 근데 가능하면 한국말을 제대로 안 뒤에 영어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소리를 많이 듣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노래로 시작을 했죠. 예. 영어 동요 맥도날드 CD. had a fun. 네. 이야이야요. 이걸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시작해서 아이가 기분 좋게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줬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 대략적으로 보면 미국 아이들보다 한 1년이나 2년 정도 늦게끔 뭐 미국 교과서를 3학년 때 미국 1학년 교과서를 배운다든지 그렇게 가르쳤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좀 제가 말을 할 때 대꾸를 좀 해주시면 훨씬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어 공부는 그랬고, 수학 공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유아기 때 구조적인 학습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치원 교육 과정도 학습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모든 네. 것이 엄마들이 원하는 사교육입니다. 학습지 같은 것들. 영어 유치원도 학원이고요. 네. 근데 저는 유치원 시기에는 다 놀이와 생활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원론적이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첫째 아들은 숫자를 제가 학습지를 가져다가 1, 2, 3, 4 가르친 게 아니고요. 네. 엘리베이터 타고 우리 집 2층, 2층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네. 자기가 배운 거죠. 제가 가르친 게 아니고. 그렇죠. 네, 또 뭐 이마트 주차장 같은데 B1 적혀 있으면 이건 B1이네. 뭐 엄마 이건 그렇죠. 뭐야? 그럼 네. B1. 그럼 걔는 B도 알고 1도 아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도 수학도 영어도 다 그렇게 생활 속에서 습득되게 배운 거예요. 아니, 그거에 관심이 있는 애들은 그렇게 하면 되지만, 네. 아무 관심이 없는 애들은 학습지를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관심이 없는 애가 학습지까지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관심이 있을 때 가르쳐 주는 게 제일 효과가 있겠죠. 4가지, 5가지 종류의 학습지를 하는 애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네, 애가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말하지 마라 그러는데 자기 너무 힘들다고. 그렇죠. 네.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예. 학습지 너무 양이 많아. 몇십 장씩 풀으라 그래. 그 기억 니은 그런 학습지. 맞습니다. 네. 예, 나도 하기 싫어. 나도. 안타깝습니다. 예. 자, 수학 공부는 그 정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평생 이제 독서를 책을 읽고 뭐 교양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독서 지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엄마들의 독서 교육의 문제가 독서도 학습지식으로 해요. 네. 그냥 하루에 뭐 3권 이상을 꼭 읽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막 맞습니다. 아주 책 읽는 게 무서운 작업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책은 저는 무서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책이 재밌고 즐거워야 평생 많이 읽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날마다 몇 권씩 정해서 날마다 이렇게 읽어주지 않았고요. 네. 아이가 원하면 뭐 3권도 5권도 읽어주고 네. 아니면 그날 별로 관심이 없으면 안 읽어주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비디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저희 첫째 때는 비디오를 보여주면 안 된다, 보여줘야 된다, 뭐 TV를 보여주면 안 된다, 보여줘야 된다, 막 그런 게 엄마들 사이에서 되게 얘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 아이패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저희 첫째 때는 비디오 세대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 첫째를 위해서 제가 많은 비디오와 DVD를 샀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아인슈타인, 머리가 좋아지는 아인슈타인 DVD. 맞습니다. 절대 아이가 보지 않습니다. 네. 관심이 없습니다. 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비디오 테이프도 보여줬죠? 네, 미국에서 직접 네. 사온 것도 있었고요. 네, 부탁해서 사온 것도 있었고. 맞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제일 좋아한 것은 뽕뽕이 양치질 비디오와 뽀로로. 맞습니다. 역시 뽕뽕이와 뽀로로는 아이들의 대통령입니다. 네, 그걸 보고 희근이가 첫째 아들이 또 이름을 말했네요. 얻었던 건 뭘까요? 기본 생활 습관을 뽕뽕이를 통해서 배우더라고요. 아. 네, 엄마가 양치질 하자 그러면 싫어하면서 네. 뽕뽕이가 양치질 할 시간이요. 치카 그러면 바로 칫솔을 들고 양치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뽕뽕이 비디오를 보면서 신호등도 배우고 양치질도 배우고 되게 즐거워했던 기억이 근데 있어요. 중독이 되지는 않을까요?
중독이 안 되던데요. 왜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시간 외에는 또 저랑 재밌게 노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네. 엄마가 다른 걸 해줬기 때문에 네. 지나친 중독은 되지 않았다. 사람이 더 재밌는데 왜 비디오를 계속 하루 종일 보겠습니까?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유아기 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목표를 가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정서적인 부분, 예, 그리고 또 학습적인 부분, 어느 정도의 목표를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유아기 때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 생활 습관을 세우는 시기이고요. 그 다음에 친구와 잘 지내는 방법을 맞습니다. 배우는 시기고요. 네. 그 다음에 과도한 구조적 학습을 하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살면서 놀면서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까? 네. 예, 우리가 오늘 그 노년까지 다루려고 했는데 이거 뭐 너무 할 이야기가 많아서 어차피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보충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즐겁게 지내시고 특히 건강하시고 재밌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어떻게 외치냐면 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파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파워! 안녕히 계십시오.